안녕하세요. 밭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마음의 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조금은 어렵지만 심리학을 조금 엿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마음의 틀. 마음의 틀이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마음을 바라보고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기반으로 마음을 보는 관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5가지의 틀로 마음을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성과를 남겼고 그들 덕분에 밝혀진 사실은 마음을 알려는 사람들한테 좋은 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을 보는 첫 번째 틀, 정신분석입니다. 이것은 잠재한 무의식을 밝히는 정신분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김치를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그냥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유를 찾으면 어릴 때부터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좋아하게 된 이유를 모르고 다만 그리 짐작할 뿐인 거죠. 그래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의식화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을 잠재한 무의식을 밝히는 정신분석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잠재한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잠재의식의 세계를 연구하고 알아내는 것이 정신분석이고요. 잠재의식은 크게 원초와 자아, 초자아 3가지로 나눕니다. 사람은 자아가 위협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억압, 부인, 합리화, 고착, 퇴행 등의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방어기제도 아예 쓰지 못하거나 너무 과하게 쓰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정신분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여러 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동시에 여러 다른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 깊이 잠재한 가능성을 밝혀가는 것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격을 만들고 키워가는 것이 함께 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드러난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자들은 마음이나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연구하며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 행동도 모두 다 학습의 결과로 보고 학습되는 과정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바꾸려 할 때에는 행동주의에서 밝힌 원리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근본 원리를 밝히는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주의는 사람의 감정, 행동의 밑바탕에 생각이 깔려 있으며 그 생각이 핵심이 된다고 보는 흐름이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른 감정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들이고 정보를 처리해서 반응을 선택하는 인지 과정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마음이 이끄는 삶의 조화입니다. 마음이 이끄는 삶의 조화의 첫 번째 시간은 마음의 생김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위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이어서 근본 원리를 밝히는 인지주의를 이어서 설명드리면요. 자신의 느낌이나 행동 습관을 잘 살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내면에는 이미 굳어진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법이고 그러므로 사고방식을 바꾸면 정서와 행동도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자기 모습을 꾸미려는 데서 사람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신의 본성 그대로 살면 자연스럽고 행복한데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는 대로 자신을 억지로 꿰맞추려 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죠.
자아 실현 가능성이 억눌리고 꺾였기 때문에 사람의 삶이 불행해지므로 장애물만 없으면 자기 본연의 모습을 이루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의 욕구를 수준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 욕구, 두 번째 안전 욕구, 세 번째 이 안전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인정 욕구가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는 성취 욕구가 뒤따른다고 해요. 이 네 가지 욕구는 다 부족한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에서 보는 마음을 보는 틀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자아를 초월하는 통합주의입니다. 지금까지 정신분석으로 잠재의식을 분석했고, 행동주의로 행동을 분석해서 학습 원리를 찾아냈고, 인지주의를 통해 생각을 실마리로 해서 감정과 행동의 원인까지 밝혀냈으며, 인본주의에서 자신의 본성에 눈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의 공통점은 개인을 단위로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을 놓고 그에게 일어나는 마음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라고 하죠. 그런데 조금만 크게 보아도 사람은 개인을 넘어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을 단위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고 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모든 과정에 그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환경과 떼어놓고 보는 식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아를 초월하는 통합주의입니다. 개인을 단위로 보지 않고 전체 맥락 속에서 보는 것이 자아 초월의 관점인 거죠. 자아 실현을 넘어서 자아 초월까지 염두에 두어야 마음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틀에 맞추려 애쓰는 사람은 그 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틀을 넘어서서 더 큰 세상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비우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초월에는 벗어남이 필요한 것이죠. 적응과 초월은 삶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경험과 지식의 틀을 넘어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적응에 힘쓸 때와 초월에 힘쓸 때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연기자가 연기를 할 때 배역에 충실하면서도 배역에 빠지지 않아야 연기를 온전히 할 수 있듯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알아야 진정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적응을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은 초월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합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5가지 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틀을 이용해서 스스로 셀프 심리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셀프 심리 상담은 결국 우리가 나의 마음을 얼마나 보다 깊고 크게 관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 능력이 향상될수록 본인이 본인을 잘 해결해주고 잘 처리해주고 잘 치유해주고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모든 공부가 결국 셀프 심리 상담의 세부 내역들이거든요. 계속 올라오는 영상들 하나하나 자세히 봐주신다면 분명히 삶에 좋은 영향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